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할 거라고 봤는데 안 했잖아요. 국정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임명을 할 것이냐? 완전히 심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대행이 그야말로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윤석열 임기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면 합리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합리성도 없고 일관성의 면에 있어서도 절대 대행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이 원래는 이거는 지금 헌재 임명은 그냥 국회 몫을 단지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절차일 뿐인데 네. 보다 더 적극적인 절차에 행위에 해당하는 거부권 행사까지 했기 때문에 일관성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어서 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란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그렇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서 네. 생겨난 일탈이어서 네. 오히려 우리가 궁금할 것은 저런 합리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일탈을 왜 왜 했을까? 한덕수 네. 대행이 했을까는 궁금해할 수 있고 네. 그 궁금성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본인만 아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이것이 어떤 합리적인 소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합리성과 일관성이 다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네. 현재로서의 추정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가 나름의 합리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에 기초해 본다면 예. 것에 기초해 본다면 예. 탄핵을 택하는 것이 네. 차라리 본인에게는 좀 아니, 편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왜 한지까지 저는 이제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네.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누군가 이제 많아요. 그래야 이제 그 짓을 안 하든지 그럼요. 아니면 했을 네. 때 때려잡을 텐데 지금 만약에 최상목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이럴 때 어떻게 저희가 할 거냐는 거거든요. 아무리 윤석열 내각에서 구성원이고 네. 대통령이던 윤석열 임명장을 받아서 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록을 받아서 쭉 공직을 했던 분이 다 그렇게 한덕수 대행처럼 합리성과 일관성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겠는가? 꼭 우리가 그런 상상까지 지금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제가 우리 국민이 네네.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속 겪고 나니까 있는데요, 지금. 네네. 극단적인 상상을 자꾸 우리가 강제받는데요. 네. 우리가 꼭 그래야 되나? 이거 근데 어제도 극단적인 결과. 강제받는데요. 네. 네. 우리가 꼭 그래야 되나? 이거. 근데 어제도 극단적인 결과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도대체 왜 임명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에서 우리가 한번 진짜 따져봐야 될 근데 일인 것 진짜 같고. 네네.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어요. 그럼 다음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왜냐면 재판관 임명을 하면 씨풀한데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예. 거라고 일단은 보시는. 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석의 틀이 첫째는 상대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된다. 비정상일 수 있다. 네. 비정상일 수 있다가 아니라 비정상인 것을 비정상, 봐야 된다. 비정상. 두 번째로는 김건희의 눈으로 봐야 한다. 왜냐면 그쪽이 최종 결정 영향이 가장 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보는데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정상인 얘기 때문에 네. 정상적 사고와 정상적 논리를 해서 자꾸 우리가 틀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비정상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내각 구성원이 그다음에 것이다. 이어지겠지라고 저희들이 가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죠. 저는 약간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최상목이든 아니면 뭐 한덕수든 뭐 그다음 뭐 국무위원이든 해서 미리 야당에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유중한 상황이고 빨리 헌재 재판관들이 돼야 국정이 그나마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말 소신이 재판관 임명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차라리 얘기를 해라. 그럼 우리도 뭔가 대책을 생각할게.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고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이런 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좀 협상 내지는 뭔가 대화를 좀 해놓는 근데 게 안 이거 낫냐는 주장,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주장. 네,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 네, 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찌됐든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은 네. 그 계엄이 처음 이렇게 국무위원들 내부에서 얘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그중 가장 명확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다 더 국민적 상식에 근접해 있을 거라는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네. 어떤 정치 선전이나 선동을 떠나서 너무 명확하거든요. 네. 정리가 빨리 돼야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이 덜하다라는 걸 당연하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이 해를 미치는 쪽의 선택을 훨씬 더 안 할 거라는 믿음. 그런 기대를 저희가 훨씬 더 안 할 거라는 믿음.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또 이렇게 엉그러지면 지금 불확실성 안 그래도 이만큼 높아지는 상황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더 이상 그런 불확실성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국무위원과 어쨌든 제일 당이고 하니까 대화를 좀 한번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한 예.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미 현재에 예. 헌재를 구성하는 것이 쟁점인데 네. 현재 헌재의 구성원 그러니까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과 네. 그다음에 새로 헌재의 구성원이 될 것으로 예비 중인 세 분이 다 이것을 임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네. 이미 밝히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더 고민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현재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세 분을 사실상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헌재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조치로서의 가처분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법적 검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과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겠는가? 예. 그런 사람 가면 나 약간 원망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 예. 그것도 꼭 저를 원망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내란국보 국정안정특별위원장이시니까 예. 안정시켜 주셔야죠. 네. 물론 네. 이제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1당의 또 예. 위원.